안녕하십니까. 정량적 홍수 위험 분석을 위한 모델인 KFRM에 대해 소개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기로라고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KFRM의 이론적인 방법론과 분석 툴을 이용한 구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량적 홍수 위험을 정리하자면 원치 않은 홍수 재난으로 인한 위험을 금전적 형태로 계량한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침수로 인해서 예상되는 인명 또는 자산 피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현업에서 홍수 위험 지역을 검토하거나 사업 대안의 경제성 분석, 그리고 투자 우선순위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량적 홍수 위험을 분석하기 위해 각자 고유의 모델을 개발해서 사용 중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상 지역의 침수 해석을 통해 재난 강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해저드 부분, 위험 지역 내 노출된 인구 및 자산 정보를 정의하기 위한 인벤토리 부분, 재난 강도에 따른 취약성을 정의하기 위한 버너러빌리티 부분, 이것으로부터 손실, 즉 위험을 정의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고유의 홍수 피해 산정 모델을 그동안 쭉 개발해서 사용해 왔는데요. 과거 원단위법, 개선법 이후 현재는 2004년에 개발된 다처음 홍수 피해 산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그동안 행안부,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KFRM의 방법론과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존 방법과 차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토리 DB와 관계된 것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토지 피복도가 아닌 피해 목적물의 오브젝트 자료를 사용하거나 센서스와 같은 해상도가 높은 통계 자료, GIS 자료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KFRM에서 다루는 피해 목적물의 홍수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해외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해서 대부분 일반성 있게 재정립하였습니다. 재난 강도에 따라 자산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손상함수의 경우 다처음법에서는 대부분 일본 자료를 차용하였는데, 본 KFRM에서는 다양한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 그리고 보험사 클레임 DB를 활용해서 자체 개발된 손상함수를 라이브러리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분석 결과는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 물량까지 제공함으로써 분석자 혹은 관리자의 검토 과정에 보다 직관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차량 피해를 신규 피해 목적물로 추가하고, 건물 내용물 자산 가치 결정 방식의 변경, 그리고 홍수 피해 산정에 필요한 여러 피해 원단위와 파라미터들을 최신화하였습니다. 홍수 피해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직접 피해냐, 간접 피해냐, 또는 화폐 가치로 추산이 가능한지에 따라 유형 피해와 무형 피해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 상당 규모의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홍수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그리고 빠르게 복구가 안 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피해가 확산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모델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KFRM에서는 직접 피해 가운데 비교적 계량화가 용이한 건물, 차량, 농업, 공공자산, 그리고 인적 피해를 피해 목적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구와 함께 가장 중요한 피해 목적물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KFRM에서는 개별 객체 자료를 직접 사용하고 있고, 이 자료는 원자료인 건축물 대장과 도료명 주소 전자지도를 연계해 KFRM을 위한 고유의 건물 DB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건물의 자산 가치는 사용 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내 현재가를 사용하였고, 건물 손상 함수는 과거 경험적인 피해 조사 데이터와 보험사 클레임 자료,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석 절차는 건물 DB와 침수 구역도 간의 공간 분석을 통해 개별 건물의 침수 여부와 침수심을 결정하고,
침수심에 따른 손상률과 자산 가치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물 구조물 가치는 건물 신축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건물 내용물 가치는 피마 해저스에서 사용하는 개념인 CSVR로부터 결정합니다. 차량의 경우는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 고정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과 같이 차량 한 대 한 대의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차 등록 통계로부터 센서스 통계 공간 단위인 직계구에 각각 배분된 차량 대수 정보를 활용하고요. 차량의 자산 가치는 차량 유형별로 지정한 대표 차량의 재구매비에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통상 30cm 침수 깊이를 시작으로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차고를 기준으로 구분한 세 가지 차량 유형에 대한 손상 함수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차량 피해 분석 절차는 차량 DB와 침수 구역도의 폴리공간 중첩을 통해 결정되는 침수 편입률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차량 대수와 차량 가치를 확정하고 이 구역에서의 침수심에 대한 손상률을 곱하여 차량 피해를 산정하게 됩니다. 농업 인벤토리는 농진청에서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 판매부로부터 KFRM에 필요한 필드를 추출하고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경작 형태별 농경지 경계를 폴리곤 도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물 차량과는 달리 농작물은 제조된 하나의 생산품, 시설이 아닌 농업 경제 활동의 결과물인데요. 재난으로 인하여 수익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FRM에서는 농작물 피해 평가 기준으로서 경작 시작부터 피해 발생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회수 불가에 따른 피해, 즉 생산비 매몰 비용과 순수익 손해 두 가지 항목을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배 면적이 큰 작물에 대해 홍수기 재배 유무와 통계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총 10개의 대표 작물을 선정하였고 농작물 피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대표 작물별 표준 생산비와 표준 순수익을 결정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산정 절차는 침수 구역도와 농업 인벤토리 DB 간의 중첩 분석을 통해 작물별 피해 면적을 결정을 하게 되고 표준 생산비, 표준 순수익을 기준으로 한 홍수기 때의 투입 생산비와 기대 순수익, 그리고 침수 일수와 침수심에 따른 손상률을 고려해 농작물 피해를 결정하게 됩니다. 별도의 농경재 피해는 침수심 1m를 기준으로 피해 유무를 판별하고 매몰, 유실에 대한 평균 피해 단가를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민 피해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인구 인벤토리는 직계구 경계 전자지도와 센서스 인구 통계 자료를 사용해 구축하고 인명과 이재민 피해 인구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노출 위험 인구, 즉 PAR은 인구 DB와 침수 구역도 간의 중첩 분석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인명 피해는 취약계층 그리고 일반계층으로 구분한 인구계층 그리고 침수심에 따른 피해 확률을 활용해서 사상자 수를 결정하게 되고 사상자 수와 피해 원단위를 곱함으로써 인명피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 피해는 총 노출 인구에서 대피기간과 피해 원단위를 고려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KFRM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GitHub나 KCDMS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테크니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KFRM은 전통적인 수자원 분야만이 아닌 GIS 그리고 경제, 수자원 분야가 복합된 모델로 수자원 전공 사용자가 직접 인벤토리 DB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연구진은 이러한 모델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모델 분석에 필요한 툴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시스템은 크게 개발진 내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인벤토리 DB 구축 툴과 그리고 KFRM 분석 툴이 있고 KFRM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는 KCDM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FRM 플러그인은 GitHub 레포지토리 내 하위 폴더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QGIS 3.10 버전 기준으로 개발되었고 해당 버전 QGIS를 설치하신 후 지정 폴더에 플러그인을 저장하게 되면 QGIS 실행 시 플러그인 실행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예제를 통해 KFRM 분석 툴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KFRM 분석 지원을 위한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우선 좌측은 이제 해저드와 인벤토리 그리고 버너러빌리티, 로스 모듈에 대한 메뉴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각각에 대해서 설정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우선 해저드 모듈 같은 경우는 침수 구역도를 입력을 하고 KFRM 분석에 맞도록 전처리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침수 구역도는 이런 ASCII라든지 TIFF와 같은 레스터 포맷 또는 쉐이프 파일과 같은 벡터 포맷 자료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 모두 여기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우선 레스터 포맷 형태의 자료는 폴더 선택을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침수 구역도를 불러오고 이 지도가 그 어떤 빈도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빈도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식별할 수 있도록 이 지도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력하고자 하는 파일이 만일 침수 흔적도라든지 뭐 홍수 위험지도 같은 쉐이프 파일로 제공되는 지도를 활용할 경우는 셀렉트 피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지도가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지도에 가지는 속성 정보에 따라서 이게 달리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홍수 위험지도 같은 경우는 그 침수심을 의미하는 필드의 속성이 어떤 침수심 숫자 형태가 아니라 코드 형태거든요. 이 코드를 지정을 해서 그 해당 코드의 필드를 지정을 해주고 로드를 해주게 되면 해당 필드의 필드 값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필드에 해당되는 그 값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홍수 위험 지도가 아니고 침수 흔적도 같은 경우는 이런 코드 형태가 아니라 직접 침수심 값으로 이제 그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서 뎁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어떤 맵 이름을 선택을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자료에서 어떤 필드가 침수심 값을 가지는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FRM에서 이제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전처리가 되고요. 이것은 우측의 이 맵 창에서도 적당히 위치에 이 지도가 잘 입력이 되었는지를 사용자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인벤토리 단계에서는 해당 침수 구역 내에
위치를 확인해서 그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여러 피해 목적물의 DB를 불러오는 단계고요. 우선 2018년 기준으로 구축된 인벤토리 DB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입력한 침수 흔적도의 위치는 경기도 동두천시고요. 이 인벤토리 DB는 우리가 시군구 단위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시군구 자료 전체 자료를 여기서 서버에서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인벤토리 DB를 다 다운받았으면 그 다음 빌딩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딩 건물의 신축 단가를 정의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이 정보는 사용자가 내보내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서 다시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내용물의 자산 가치를 정의하기 위한 CSVR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인벤토리 DB와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직접 연도에 따라서 또는 디폴트 값으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건물의 유형별로 내구 연한에 대한 정보를 정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물 유형별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그 기준 높이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은 설정된 값을 통해서 건물의 자산 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계산 결과는 이런 식으로 개별 객체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우측 탭을 통해서 어떤 시군구별 통계 그리고 읍면동별 통계 값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차량에 대한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 과정입니다. 이것은 차량의 재구매비에 대한 값들을 설정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차량의 유형별로 잔존율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설정이 끝나면 사용자가 설정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뒤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두천시 전체에 대한 차량 가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별로 차량 유형별, 차량 대수와 그리고 차량 가치에 대한 결과 그리고 요약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인구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인구에서는 어떤 전체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의 조회와 그리고 어떤 시군구별, 읍면동별 어떤 인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원 단위를 설정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 인벤토리는 작물별 재배 주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작물에 대한 피해 원 단위를 설정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은 농경지 피해에 대한 원 단위를 설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런 버튼을 눌러서 농작물 피해에 필요한 어떤 농작물 인벤토리 정보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구별 또는 읍면동별 결과값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벤토리 DB 설정을 마치게 되면 이런 맵 형태로도 이제 인벤토리 정보들을 확인하거나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처음에 입력을 했던 침수 구역도와 그리고 이 침수 구역도에 있는 객체로서의 어떤 건물 정보, 그리고 어떤 농업에 대한 인벤토리 정보,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인구에 대한 정보를 지도 형태로도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너러빌리티 모듈에서는 각 피해 목적물별 그리고 유형별 손상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버에서 손상 함수 라이브러리를 제공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이것들을 직접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어떤 손상 함수의 변화에 따른 어떤 민감도를 확인한다든지 어떤 연구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분석하실 수 있게 수정하실 수 있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물 내용물에 대한 손상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손상 함수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손상 함수, 인명에 대한 피해 발생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피해 발생 확률, 이것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계된 손상 함수는 침수 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침수 심에 따라서 손상률을 달리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통상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이제 배수가 다 된다고 된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1, 2일 침수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농경지 피해는 이제 1m를 기준으로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요 값들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설정이 다 끝났으면 이제 로스 모듈에서 본인이 설정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피해 목적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는 이런 빌딩에 대한 어떤 개별 결과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군구별 결과, 이 경우는 이제 건물의 피해 개소가 2120개소,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이제 피해를 받는 것은 이제 2118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 구조물에 대한 피해액, 그리고 건물 내용물에 대한 피해액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군구별 피해 산정 결과와 읍면동별 피해 산정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도 이런 시군구별 결과, 읍면동별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농업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 산정 결과, 그리고 농경지에 대한 피해 산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결과는 폴더 지정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기 된 결과는 시군구별 또는 읍면동별 결과를 피해 목적물별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엑셀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요 탭에서 요약된 결과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피해 물량 그리고 피해액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공공자산에 대한 피해는 이러한 사유자산의 피해액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비율계수로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율계수를 우리가 적용을 한다 했을 때 이제 공공시설물의 피해까지도 우리가 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설계 기준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지침에 반영을 해서 향후 치수 사업의 계획이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